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고 기존 5단계이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됐는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였다라는 내용,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취지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완화하는 이제 대책을 이제 내놓은 건데요. 이제 어느 정도의 이게 이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좀 이런 완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뭐 1차 접종자가 거의 이제 3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접종 완료자가 8% 이상이 되면서 결국은 이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있어서 그 연결고리들이 이런 분들로 인해서 계속 끊어지게 되고 예. 실제 최근 그 매주 그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유행이 통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한 지금 이 6월까지의 백신 접종이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중증 환자나 사망자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 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줄면서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하들, 그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게 됐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뭐 지금 이렇게 그 기존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고위험 시설이나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의 뭐 영업 금지나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그 동반이 되면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고려하는 점들이 또 하나가 생겼고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보통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그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이제 장마철 이런 시기가 되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사람들 간의 이동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이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좀 오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시기가 어찌 보면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은 됐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의 그 코로나19 백신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는 한 20에서 40대 이런 50대 사회 그런 활동이 활발하고 예. 그런 이제 사람들 간 접촉이 많은 그런 대상자들인데 아직은 그런데 그런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뭐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영국발 알파 변이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인도발 델타 변이가 좀 무세종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유행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대한 그 젊은 층에 대한 예방 접종을 빨리 진행하고 예. 그 우리 국내에서의 그 코로나19 변이중이 이제 유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기 전에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과 함께 발표가 된 것이 전면 등교 이행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철저한 방역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데는 모두들 공감을 하실 거고 정부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조치 정도라면은 좀 충분한 조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독감이나 이런 경우랑은 좀 달리 그 학생들 간 그 학교에서의 그런 대규모 이제 집단 발생이나 또는 그 환자 발생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여러 학습 그 습득 부분의 문제도 생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방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면서 이제 그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 특히 이제 2학기는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그 정도 시기쯤이 되면 젊은 층에서도 예방 접종이 충분히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등교 수업 자체에 대한 그런 우려성은 좀 낮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어떤 간에 그 소아청소년 그런 시기에서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중증 질환은 가지 않더라도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그 유행의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미 잘 대비를 하겠지만 뭐 오전 오후로 수업을 한다든지 뭐 학교 안에서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하지만 최대한도로 그런 학생들 간의 그런 밀집된 상황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대비들과 그런 분들이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걱정되는 건 사실 학교 내에서는 이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다 그러면 예. 사실 대규모 집단 발병이 생기기는 어렵지만 그 많은 등교 학생들이 일제히 하교를 하면서 학원이나 기타 이제 다른 곳들에 가서 이제 또 집으로 바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이제 하교하면서 학원이나 다른 기타 그런 곳들에서의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그 고위험 시설들을 통해서 또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이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가 됐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다음 달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이 되면 만약에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기존처럼 일단 2단계가 적용이 되는 건지 상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지금 뭐 전국적으로는 일단 인구 10만 명당 그 이제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가지고 예.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 10만 명당 기준을 이제 적용을 했고 1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 그 총 확진자 수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예. 이제 그런 단계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수도권 지역과 이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양상이 지금 유행의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6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규모 이제 접종들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비수도권의 이제 시골 지역에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벌써 접종률이 50%가 넘어간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사람 간 밀집될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시설도 거의 없고 예.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 코로나19 유행의 확률 그 위험도가 지금 급격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의 이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그 자율권을 충분히 줘서 안전한 지역은 좀 더 이제 자유로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만 아직도 위험성이 남아있는 이런 수도권이나 정말로 이제 고위험 그런 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자율은 주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일상을 지내시면서 가장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인원 제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적 모임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단계별로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사적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제한이 풀리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자가 20에서 50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완화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단계에 준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7월 1일에서 14일까지는 이제 6인까지 이제 모임이 허용이 되고 14일 이후의 상황을 봐서 이제 8인 이상의 그 2단계에 준한 그런 모임 허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행사나 집회 같은 경우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인 이상 모임이 이제 금지가 되는 상황이고 3단계는 50인 이상 이제 모임이 금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중이용 시설과 관련된 부분 역시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밤 10시 제한 등 각종 조치가 완화가 되는데 눈에 띄는 게 클럽이나 헌팅포차, 강성 주점 이런 일부 유흥 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1, 2, 3단계에 뭐 이렇게 영업 집합 금지가 되는 업종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4단계 이제 일부 이제 집합 금지가 생기는 업종이 생기고 심지어 뭐 유흥 시설이나 이런 위험 시설 같은 경우도 2단계 때도 일반 다른 식당이랑 똑같이 12시까지 영업이 이제 사실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사실 이게 아직 뭐 말씀드렸지만 7월이나 8월 아직 2단계에서는 지금 그 20대에서 50대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한 그런 계층들 또 이런 그 다중이용 시설을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예. 사실 인원 제한이 좀
많이 허용되거나 시간도 많이 이제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이제 정부에선 부과는 해줬지만 접종을 뭐 완료하신 분들은 뭐 좀 위험이 적겠지만 예. 접종이 충분히 지금 진행되지 않거나 접종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화됐다고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방심을 하시게 되면 사실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유행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1차만 마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위험시설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실 때에 과거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이 될 경우에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이 좀 단계가 다르게 설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보면은 수도권도 수도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고 지방도 좀 지방 지역마다 조금씩 그런 유행의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기에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지침은 딱 내려주고 각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를 해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갖다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다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자율성을 부여하는 걸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칼로 자르기보다는 해당한 그런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방향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 점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차 출퇴근제 같은 내용도 있고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방역 관리 강화되는 내용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좀 더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19는 이미 뭐 저희가 1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유흥시설, 종교시설 뭐 아니면 뭐 이런 실내 뭐 체육시설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고 마스크를 벗고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을 합니다. 예.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백신 접종자가 80%가 넘고 2차 백신 완료자가 6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면서 지금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위험 시설에서는 사실은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언제든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사람 접종하고 지금 방역상으로 통제가 잘 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런 분들, 접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못하신 분들은 그런 고위험 시설 이용하실 때에 뭐 방역 당국의 뭐 이런 제한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로 보면 환기를 정말 잘 시켜주고 예. 또 조금만 신경 써서 이런 그런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운영 과정에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더욱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도 보면 400명대 초반을 나타냈는데 물론 검사 건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현 추세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7월부터 이제 50대의 접종이 시작되고 8월 달에 이제 이런 전 연령대에 대한 이제 접종이 광범위하게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수급만 원활히 된다라 그러면 사실 국내에서 일일에 100만 명 이상 접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7, 8월에 예방 접종이 충분히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8월 말 9월 달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은 굉장히 많이 통제가 되고 이제 예.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그래서 이 7월, 8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만큼 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이 흐트러지기보다는 조금만 더 7월, 8월은 좀 신경 써서 예방 접종 하시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빨리 예방 접종을 순서가 됐을 때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용하실 때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이제 개인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간중간 접종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1,5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게 전체 인구의 29.2% 수준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을 보면 전체 국민 대비 7.9% 수준입니다. 보시기에 지금 속도 정도라고 하면 9월까지 국민 70% 접종 완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그 수급만 충분하다 그러면 뭐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원래 이제 정부에서 목표했던 것이 이제 6월까지 1,300만 명, 9월까지 이제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뭐 이미 6월 15일경에 이제 1,300만 명 이상의 이제 접종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의 이제 접종의 그런 진행 속도, 그다음 인프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백신 수급만 그때그때 잘 돼준다 그러면 사실은 뭐 9월 이전에도 충분하게 많은 그런 백신 접종자들이 나와서 집단 면역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빨리 그 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